네, 안녕하십니까. 수능 역전, 인생 역전, 역전의 강사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들이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그 한 고비를 넘어서 이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아직까진 큰 어려움이 없이 자기가 품은 그 자기의 이거 꿈을 찾아서 열심히 또 뛰어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수험생도 마찬가지고요. 또 생활인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떤 불행 혹은 불운 또 어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단은 실망하거나 당황하게 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예상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거나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 우리가 얘기로는 쉽게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팁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원래 그 지방에서 연세대학교에 합격해서 올라와 가지고 연대 그 사학과를 다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다녔고요. 졸업을 할 때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면은 명문이긴 하지만 이제 그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 인기학과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취직하기 좋은 거는 무슨 경영대학이나 법학과나 이런 데는 취직하기 좀 수월했지만 또 인문계열이나 이럴 때는 참그 취업하기도 만만치 않고 그랬잖아요. 이 여학생은 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학문의 뜻이 깊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시험을 치게 됩니다. 본인이 전공했던 이제 사학과 대학원 시험을 치르게 돼요. 본인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어 그리고 제2 외국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전공도 빈틈없이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학원 그 시험을 보고 발표를 보니까 떨어졌어요. 본인도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결과는 떨어졌으니까는요. 그 이제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을 합니다. 이걸 내년에 또 시험을 보나? 뭐 다른 데를 알아보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영어를 공부했고 대학원 가기 위해서 또 사학과 출신이니까 한국 역사나 또는 우리가 세계사라고 하는 걸 이제 대학에서는 문화사라고 하거든요. 세계 역사나 다 공부가 돼 있을 테니까 거기에 한 과목 정도만 추가하면 되는 시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외국어시 1차 시험이래요. 예, 사학과를 나와서 대학원을 가려는 학생에게는 정말 뜻밖의 이야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과목들이 겹치기 때문에 거기서 그 본인이 준비했던 영어나 한국사, 그 다음에 세계사, 문화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과목 정도 추가되는 게 이제 정치학 원론, 정치학 개론이라고도 해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학 원론이나 개론은 어차피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모르면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떨어졌고 또 과목이 대부분 겹치니까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시험 준비를 합니다. 보통 예전 외무고시는 이제 아주 일찍 그 1차 시험을 치러요. 제 기억으로 한 2월 달이나 1월 말이었나 그 정도 됐는데 아주 일찍 시험을 치렀는데 잘 모르지만 정치학 원론, 개론 보고 이제 그거 좀 그야말로 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과목들이 많이 겹치니까 그 객관식 시험에 합격을 해요.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죠. 예, 전혀 그쪽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기본 그라운드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외국어 2개를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원 가기 위해서 그 외국어시 이제 2차 시험에 주관식으로 영어하고 그다음에 제2외국어하고 2과목을 치러야 돼요.
외국어 2개는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무슨 정치학이나 무슨 국제법이나 전혀 생소한 것인데 이게 될까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합격하고 다음에 2차 시험을 보는데 1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 말이 그렇지 1차를 합격한 거는 다행이지만 전혀 어떤 그 기본에 공부했던 학문이 다른 그런 거를 해가지고 2차 시험, 주관식 시험을 본다? 결코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그 사학과 졸업한 이 학생이 2차 시험, 외무고시 2차 시험에 합격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외무고시 수석을 했어요. 예, 그 시험을 본 학생 중에는 정치외교학과나 정치학과나 뭐 서울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많을 텐데 이 그 전혀 다른 공부를 했던 역사학과 출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학원 시험에 떨어져서 엄격거래 본 외무고시 1차 때문에 2차를 보게 된 학생이 1년 공부해가지고 외무고시에 수석 합격을 하게 됩니다. 아,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희한하게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지금 현재 이분이 그 영국 대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국 대사가 됐다고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바그나 대사입니다. 예, 이분 참 특이한 인생 여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인생이 좀 별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또 후배들에게 많이 해주곤 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연대 그 대학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아마 이분은 교수가 됐거나 역사 선생님이 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바람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충분히 공부가 되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누가 한 얘기를 듣고 외무고시 1차를 치게 됐고 합격해서 2차를 1년 공부했는데 그 쟁쟁한 사람들을 제치고서 외무고시 수석을 하게 돼서 지금 당당한 외교관으로 지금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거나 혹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것은 한 번으로 어떤 하나의 사건 혹은 어떠한 그 하나의 상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어려움이 닥쳤거나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면 혹시 여기에 숨은 뜻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분 얘기 오늘 바그나 그 영국 대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분 말고도 아주 우연히 딴 길을 가게 된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의 경우인데요. 대학에서 그 강의실을 잘못 들어갔어요. 101호로 가야 될 걸 1001호로 잘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수업이 시작돼서 나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1시간은 그 수업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도 나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전공이 바뀝니다. 예. 그쪽 공부를 하게 돼요.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 내가 원래 계획한 거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혹시 어떤 그 신이 주는 힌트는 아닐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한번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험생도 마찬가지고요. 생활인도 마찬가지고 인생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 수많은 변수들을 올바로 활용하려고 본인이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이 있다면 혹시 잠깐 예기치 못한 일 겪었더라도 그것이 큰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